난 김명희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스크린 앞에 앉아있던 저는 진짜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30년 동안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 김단희. 그 정체가 아델그룹 로비 한가운데서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박태호 회장의 코앞에서요.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억을 잃었던 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클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사랑했던 백진주였다는 걸 이 타이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수와 사랑, 폭로와 배신이 한 장면에 전부 터져버리는 이 구성, 이걸 보고 어떻게 화면을 끄겠어요? 오늘은 붉은 진주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번 회차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화에 대한 제 예측도 있으니까요. 절대 창 닫지 마세요. 뺑소니의 진짜 배후 박태호가 아니었다. 이번 회차의 첫 번째 핵심 폭탄은 바로 뺑소니 사주범의 정체예요.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박태호를 의심했잖아요. 워낙에 악행이 쌓인 인물이고 기업 비리에 살인의 권력 남용까지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반전이 터져요. 뺑소니 트럭을 사주한 사람은 박태호가 아니라 오정란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오정란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는 사모님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물론 보는 사람들 눈에는 위선적이고 욕심 많은 캐릭터였지만 설마 자기 의부사들을 직접 죽이려 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녀의 논리는 굉장히 무서워요. 박태호가 전처를 죽이고 그 딸 백진주까지 해치려 했던 과거는 용인해줬으면서 자신이 친아들 박현준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박민준을 제거하려 한 건 왜 범죄냐는 거거든요. 이 논리 속에서 오정란이라는 인물의 공포가 완성돼요. 그녀는 단순히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면의 논리 체계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악인이죠. 그리고 이 폭로가 터진 방식도 압권이에요. 박태호 회장이 직접 오정란의 뺨을 때리고 박현준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이 가정이 가진 모든 모순과 위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요. 특히 박현준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히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날 위해서라고 하지 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박현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어버린 아들의 공포와 죄책감, 처절함이요. 기억을 잃은 박민준 감정의 공백이 만든 전쟁터. 이번 회차에서 박민준 캐릭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는 기억을 잃었어요. 물류창고 사고 이후 당시 기억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백진주라는 이름이요. 기억은 없는데 감각은 남아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설정이거든요. 논리적인 기억 대신 감정의 잔상만 남아있다는 건 결국 박민준이 클로이 백진주에게 갖는 감정이 이성이나 판단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을 노리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오정란이에요. 오정란이 병실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속삭여요. 김단희와 클로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공백에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채워넣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조종이에요. 민준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편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은 그 함정에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그는 두 사람 모두를 내쫓아버려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면서 오직 백진주라는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로비에서의 기억 회복 장면과 연결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이래서 그 이름이 남았던 거구나 하는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기거든요. 각본 쓴 분이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클로이 백진주와 최유나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동맹 구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둘 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적의 적은 동지 구조인데 여기에 각자의 숨겨진 배신 카드가 있어요. 최유나는 살아남기 위해 클로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바로 뺑소니 사주범이 오정란이라는 것과
아델그룹 내부에서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이요. 그녀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면서 아델로의 복귀를 노리고 있어요. 반면 클로이는 어떨까요? 그녀는 최유나에게 박태호의 비밀 서재에 보관된 원본 자료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줘요. 표면적으로는 함께 박태호를 무너뜨리자는 제안이지만 클로이의 속마음은 달라요. 최유나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녀 역시 절도와 공범죄로 클로이의 손에 파멸하게 만들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진짜 클로이의 무서움이에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도구로 쓰고 있어요. 적도 아군도 심지어 연대의 제스처도 전부 복수의 말판 위에 올려진 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로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클로이의 이 방식에 공감이 가세요? 정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클로이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짠하기도 했거든요. 복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박태호의 분노 회장실에서 시작된 붕괴. 이번 회차에서 박태호는 상당히 흥미로운 포지션에 있어요. 초반까지만 해도 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악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번 회차부터 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회장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치는 장면,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 내부에서부터 배신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아내 오정란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이건 박태호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박태호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해요. 오정란이 한 짓에 분노하면서도 오정란이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전철을 죽이고 오정란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 박현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쟁적인 구도를 만든 것도 결국 본인이니까요. 이게 박태호라는 인물의 비극이에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신을 향해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 그것이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권력의 덫인 것 같아요.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 단연 김단희의 정체 폭로 장면이에요. 김단희 본명은 죽은 언니 김명희의 이름으로 7년 동안 살아왔어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오직 언니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만을 위해요. 이 인물의 무게감이 이번 회차에서 폭발해요. 경찰을 대동하고 정우진정 윤정과 함께 아델그룹 로비로 들이닥치는 장면,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에요. 7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된 장면이에요. 박태호가 처음에는 비웃어요. 허위 감정서로 구속 직전인 주제에 무슨 고발이냐는 식으로요. 그러다 김단희가 안경을 벗으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 여유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때 김단희가 제시하는 증거들, 진짜 김명희의 사망진단서와 유골함 사진,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죽은 언니의 흔적을 꼭 쥐고 살아온 여자의 무게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더욱 극적이 되는 건 이 폭로의 순간에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김단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물류창고의 폭발음과 함께 민준아 라고 외치던 백진주의 목소리가 복원되는 거예요. 클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리는 박민준. 진주야, 내가 백진주였어. 이 장면이 감정적으로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냐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이 항상 극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순간을 단순한 기억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으로 만들었어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되찾은 기억. 그리고 그 순간 클로이의 눈에 고이는 눈물. 복수라는 냉혹한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녀가 딱 한순간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그 흔들림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유나의 이중 배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판. 최유나라는 인물, 이번 회차에서 다시 한번 그 본색을 드러내요. 그녀는 클로이와 손을 잡았어요. 오정란이 뺑소니 사주범이라는 정보도 넘겼고요. 근데 이 인물이 완전히 클로이 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최유나가 엔딩 장면에서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박태호의 비밀 장부를 클로이에게 건네는 모습이 잡혀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클로이와의 약속 이행처럼 보이지만 저는 다르게 읽혔어요.
최윤아는 지금 누가 이기는 쪽에 줄을 서야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박태호가 무너지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클로이 쪽에 붙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박태호가 다시 반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순간 또 배신할 인물이에요. 이게 최윤아의 일관된 행동 패턴이에요. 그녀는 신념도 사랑도 의리도 없어요. 오직 생존 본능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선명한 악인보다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실제로 더 많고 더 위험하니까요. 여러분은 최윤아 같은 캐릭터를 어떻게 보세요? 나쁘다고 욕하면서도 어딘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윤아가 밉지만 오히려 그 생존력에서 비극적인 측면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박현준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어머니 오정란과 아버지 박태호 사이에서 아델의 후계자라는 꿈을 붙잡으며 버텨왔어요. 클로이에게 감정이 생겨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득권 쪽에 위치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오정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서 박현준이 완전히 무너져요. 날 위해서라고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이건 그냥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의 근거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박현준의 삶은 어머니의 기획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오정란이 박태호의 전철을 제거했을 때도 아델의 자원을 이용했을 때도 결국 그 수혜자는 박현준이었거든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그래서 오정란이 민준과 진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현준은 자신도 그 범죄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델을 버리겠다는 선언은 그래서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기반을 포기하는 선언이거든요. 다음 화에서 박현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복수하는 쪽, 속죄하는 쪽, 아니면 또 다른 방향? 자, 이제 본격 뇌피셜 타임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대본 아무것도 없이 순전히 이번 회차 복선과 인물 행동 패턴으로 추론한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근거가 꽤 탄탄해요. 이번 회차 엔딩에서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잖아요. 너무 늦었어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만약 진짜로 복수만 남아 있었다면 민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박민준이 클로이를 향해 내 사랑 백진주라고 말한 것. 이게 그냥 지나가는 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민준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클로이를 진주로 인식했어요. 이건 이 두 사람의 연결이 어떤 외부 상황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선이에요. 다음 화에서 클로이가 박민준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망설임이 어떤 결과를 부르느냐가 중후반 전개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게 더 드라마틱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박태호는 지금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7년 동안 살인을 숨겨온 사람이에요. 한두 번의 위기로 무너질 인물이 아니죠. 이번 회차에서 최윤아가 박태호의 비밀 장부를 클로이에게 건넸잖아요. 근데 박태호가 과연 자신의 원본 자료를 서재에 그대로 뒀을까요? 그 자료가 진짜인지 아니면 함정 카드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박태호가 수갑을 차면서도 비열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장면을 저는 상상해봤어요. 내가 잡힐 것 같으면 너희도 같이 끌고 가는 패를 준비해뒀어라는 뉘앙스의 반격이요. 만약 그 비밀 장부 안에 클로이나 김단희를 올가맬 역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니면 최윤아가 그 장부를 가져오는 순간 이미 박태호 측에 노출되는 구조였다면, 이 경우 다음 화는 급반전이 되면서 클로이와 김단희가 다시 수세로 몰리는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가슴 졸이는 전개 아닐까요? 오정란은 체포되고 박태호에게는 수갑이 채워지고 박민준은 기억을 되찾아 눈물을 흘렸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회차를 보면서 마냥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클로이가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게 단순히 민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에 얻은 승리의 허무함. 복수를 위해 백진주로 살기를 포기한 그 7년이 담긴 말.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다음 화에서 클로이 백진주는 박민준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복수의 끝을 위해 그 손을 뿌리칠까요? 그리고 박태우가 정말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가 마지막 판을 짜기 위해 잠깐 고개를 숙인 것일까요? 진주는 진흙 속에서 만들어져요. 붉은 진주는 피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